기저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사람은 그걸 받아요. 엉덩이, 가슴, 팔뚝, 목덜미, 손목, 사탕을 먹여달라 해서 제 손가락까지 이렇게 말아 먹어버리고. 뭐 이거 손목 잡은 것 같은 경우에 손목이 별거냐. 자기가 그거를 듣고 내가 이거 이뻐서 그랬나 보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 담당 수사관이 계신데 보통 이렇게 팀장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시나? 결론은 수사를 못하는 과로 아니 배제되셨어요. 그래서 총 4번을 받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갈 때마다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진짜 약 2봉지 털어넣고 그때 저 정신과도 다니었었거든요. 증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저 이거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뭔가 공연님 영상에 봤을 때 이분이면 그 상담을 진짜 조금 제가 드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촉이 왔던 것 같아요. 이분은 조금 다르다는 게. 그리고 자꾸 영상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아니 다들 힘들어서 이 영상 보러 오시는 분들인데 이거 예능 아니잖아요. 은근히 구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저희 식구분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 소식 함께 이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구분은 이제 성범죄 피해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증언을 하셔야 된다든가 하면서 당시 기억을 이렇게 또 떠올려야 되고 하니까 이제 2차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고 계신 가운데 또 이제 온당한 판결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로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하시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 채널을 알게 됐고 또 그래서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심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조언도 듣고 뭐 검색도 하고 그래서 정보는 되게 많은데 이 정보 중에서 나한테 이제 맞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 이런저런 고민 하시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재판에서 이제 피고인이 이제 유죄 판결을 최근에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 식구분이 이제 원하시는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늦었지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자 이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분이 지방에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 PD님이 또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또 먼 길 다녀오신 저희 PD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인지 네.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가해자가 회사의 대표였죠. 그런데 제가 거기 한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수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거를 이제 제가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 공소장에 기재된 게 공소사실 11가지였어요. 우리가 되게 방대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부위를 터치를 했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가슴도 있었고 팔뚝이라든지 목덜미, 손목, 그 다음에 뭐 사탕을 먹여달라 해서 제 손가락까지 이렇게 말아 먹어버리는 상황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좀 상습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하실 때 변호사 없이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아는 지인분이 변호사를 하고 계셨었어요. 보수정도 그분이 작성을 해주셨고 이제 국선 변호사님 이제 선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첫 재판 기다리는 동안에 이분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신 게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경찰 단계에서도 조금 힘들었었던 게 제일 첫 조사를 갔을 때였거든요. 첫 조사를 이제 국선 변호사님 동행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성추행 사건이다 보니까 제 담당 수사관님이 여자분이셨는데 그 팀의 팀장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제가 이제 조사 전에 사전 설명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되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그 행사하는 것도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었던 게 보통 거기가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 사람이 여기 왔다고? 혹시나 이 가해자랑 아는 사이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이상했는데 자기가 아예 자리에 앉더니 제가 이제 범죄 사실 적힌 게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만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제가 뭐 이 사람이 했던 성희롱적 발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터치가 있었던 거 아니면은 닿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 같은 거를 제가 싹 다 정리해서 미리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터치 있는 것만 된다. 근데 뭐 이거 손목 잡은 것 같은 경우에 뭐 상목이 별거냐 그거 아니면 이거는 증거 없으니까 이것도 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줄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계셨던 국선 변호사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랬는데 근데 계속 중간에도 뭐 빨리 끝내라는 식으로 계속 전화를 걸고 네, 제 담당 수사관분한테 계속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요. 네, 계속 빨리 끝내라는 식으로 전화를 몇 번씩 하고 이게 조사가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도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쪽에 있는 경찰서인데 왜 여기 왔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선 변호사님 보통 이렇게 잘 안 따라와 주시는데 따라와 주시네 하면서 자기가 막 이거 왜 마지막에 조서 다 검토하고 이렇게 제가 지상 찍잖아요. 그런 것까지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지? 하고 마지막에 제가 그때 노동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독관 전화번호를 자기한테 달래요. 그래서 내 담당 수사관이 계신데 보통 이렇게 팀장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시나?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이상해서 나중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결론은 수사를 못하는 과로 아니 배제되셨어요. 한 가지 팁 민원 넣으실 때 청문감사실 이용하세요. 청문감사실. 그러니까 저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직접적으로 이제 내용증명을 보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거기 여청팀의 형사과장님이랑 경찰청의 청문감사실에 계시는 분한테 사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팀까지 교체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팀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진급도 없는 거죠. 일단은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자체가 처음 해보는 거고 하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진짜 약 2봉지 털어넣고 그때 저 정신과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긴장되고 불안하고 이러니까 약도 먹고 가서 조사를 했는데도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4시간 반? 네, 이게 워낙 많으니까 제가 미리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따로 지금 제 상황 같은 거를 미리 타이핑을 쳐서 다 갔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냐 이러면은 자료로 그냥 아예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4시간 반이 걸렸고 그럼 경찰 조사 몇 번 가신 거예요? 첫 조사를 그렇게 받고 왜 그 팀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팀이 바뀌면서 다시 한 번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어요. 근데 다시 재수사 요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도 한번 저 가서 그분들은 면담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사인데 총 4번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갈 때마다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가해자가 합의에 대해서 아예 얘기도 안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경찰 단계에서는 검찰 단계에서는 나는 아예 접촉 자체가 한 적이 없다.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있었다면 내 생활 습관이 그런 거야. 그거를 네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고 심지어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잖아요.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 사람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진실이 나왔고 그분은 거짓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초반에 계속 거짓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해자의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변호사까지 속여 먹어야 내 죄를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 갔는데 갑자기 무슨 증거가 툭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그쪽 변호사님도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어떻게 막아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뭐 증거나 뭐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원 단계에 가면은 이제 가해자 쪽에서도 방어권 보장으로 이제 제가 했던 진술 조서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떼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 나더니 태도를 바꿔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증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뭐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면은 진짜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피해자의 증언밖에 없는 건데 제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나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 하면서 친구들한테 보냈던 카톡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계속 이어지고 점점 추행 수위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일단 당장은 회사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네. 당신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자기가 그거를 듣고 네가 이뻐서 그랬나 보다. 미안하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다. 하는 내용을 녹음을 했고 이거에 관해서 다른 직원분들한테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힘들어요 하면서 통화를 했었던 거 그것도 녹음을 했고 그러니까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놨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죠. 첫 폭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합의 제한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무 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덜컥 합의 제한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죠, 유튜브에서. 어떤 공탈 쓴 그 영상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무료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상담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얻을 곳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뭔가 웅변님 영상이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면 무료 상담을 진짜 조금 제가 드려봐도 괜찮겠다라는 촉이 왔던 것 같아요. 이분은 조금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추행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선배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통화를 하게 됐죠. 그냥 사선 일반 변호사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뭐 썩 제가 속이 시원할 만큼 이렇게 상담이 된 적은 없었어요. 이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선 변호사, 사선 변호사, 저 같은 경우는 국선이었잖아요. 근데 그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뭐 물론 성실하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사선 변호사랑 비교했을 때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 뭐 합의를 이 사람이랑 직접적으로 제가 한다라는 건 좀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서류를 이렇게 제가 직접 떼러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면서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매번 내가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걸 다시 받아오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걸 국선 변호사님이 다 해주시지는 않으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가해자랑 마주치는 게 불편한 상태다 보니까 제가 직접 재판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 번도 안 가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선 변호사님을 나도 선임을 했었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정답은 없는 건데 이게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네, 그것도 아무래도 뭐 합의 같은 게 들어왔을 때도 합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제가 직접 하는 거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신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구선 변호사님들이 아무래도 금액을 좀 굉장히 적게 받으시면서 이걸 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합의 과정 중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얼마를 받는데 네, 저 이거 하고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그거 있잖아요. 30만 원. 근데 그거를 약간 좀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 번이었으면은 그냥 뭐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해서 제가 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는 있죠. 근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드리기 싫더라고요.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은변님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플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쭉 다 피해자분들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증거는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CCTV는 보관이 되지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항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마